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기억하십니까? 어릴 적 학교에서 배웠고 해마다 6월이면 방송에서도 여러 번 흘러나왔던 노래죠. 그런데 요즘 학생들에게 이 통일은 조금은 먼 이야기, 꼭 할 필요가 없는 일로 치부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청소년들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인지 쌍심지 카메라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통일이 돼서 별로 좋은 점도 잘 모르겠고 통일 단원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통일이 되면 기차가 이제 백두산도 가고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 그리고 70년간 이어진 남북 분단. 비약적 발전으로 OECD 12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소원은 여전히 통일이었다. 그렇다면 2016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들도 여전히 같은 마음일까? 전쟁과 분단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다. 통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여행이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 김정일? 이산가족? 통일이라는 단어를 변명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통일에 대해 무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10대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통일이 된다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발전도 될 거고 또 이산가족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북한에 있는 자원을 개발하면 우리나라가 경제 강대국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맞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현재로서는 뭐 통일이 돼서 별로 좋은 점도 잘 모르겠고 통일을 하게 되면 좀 상황이 복잡해질 뿐더러 저희 서로 제정해야 될 법이나 이런 것도 많아지고 저희 경제 상황도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X를 선택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찬성 57대 반대 43. 뜻밖의 상당수의 학생들이 남북 통일을 반대하고 있었다. 우선은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상태로 사는 것도 여전히 저희가 잘 살고 있다고 애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변화는 시대별 통계를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20년 전에는 청소년의 35%가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 2015년에는 그보다 많은 42%가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대답했다. 20년 만에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역전된 셈이다. 이처럼 통일에 대해 큰 시각차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부실한 통일교육에 있다.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실질적 주역인 10대들은 정작 입시 준비에 밀려 통일교육에 할애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2015년 초중고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연간 평균 5시간 이내에 통일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통일교육에 배정된 시간은 더 줄어든다. 연간 2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받는 비율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높이기엔 교육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통일을 조금 친숙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싶지만 사실은 다양한 수업 방식이 조금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 단원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교육과정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도 있게 다루기도 조금 힘들고요. 시간도 많이 할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곳은 통일교육이 진행 중인 교내 시청각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청소년들의 통일 미래 비전 확산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탈북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저희 삶을 그대로 실감 있게 하니까 들어보고 아 괜찮네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탈북자 출신 강사의 생생한 강의 덕에 아이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실제로 탈북하고 오셨던 분이 교육을 해주시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에 더 와닿는 것 같았고, 통일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알게 되면서 좀 통일의 필요성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화합하고 일을 한다면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통일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통일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65.7%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는 53.9%만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일 과목이 통일 교육 과목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 입시 교육에서 통일 교육은 항상 후순위로 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은 교과 교육과 창체라고 하는 창의적 체험활도 나누어지는데요. 그 교과 교육 속에서 생활 교양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생활 교양 교과 속에 지금은 철학, 교육학, 그리고 환경, 논술이 들어있는데요. 이 속에 통일이 들어감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그것도 실제 수업 시간에 통일 전문가가 통일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 시간을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통일교육도 놀이나 토론 등 체험활동 위주로 바꾸는 등 통일교육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그 시간 부분은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권장하는 사항이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그걸 가이드라인으로 삼겠죠, 학교에서는. 그래서 올해는 교과 4시간, 그리고 창체활용 6시간을 저희가 해서 총 10시간을 권장을 했고, 작년하고는 비교했을 때 2시간이 늘어난 권장 시간입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통일을 꼭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진정한 통일교육의 시작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네, 지난해가 분단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 말은 광복 70년이 됐다는 말과 같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1945년 광복을 맞았지만 남북이 각각 신탁 통치를 거치면서 분단이 시작됐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70년간 남북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통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진 듯합니다. 오늘 쌍심지에서는 통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임상순 박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던 건데 예.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약 42%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보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이것은 현재 남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은 많은 정보들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창구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즘 보도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다수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북한의 세습과 독재, 그리고 인권 침해 상황, 그리고 핵실험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북한에서 3대 세습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젊은 독재자가 자기의 고모부를 처참하게 처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어린 꽃제비들이 먹을 것을 찾아 시장을 헤매고 떨어져 있는 음식을 주워 먹는 상황을 영상으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학생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장거리 로켓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상황을 항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면서 학생들은 도대체 왜 우리가 저 이상하고 독재를 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과 통일을 해야 되는가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이러한 의문이 곧 통일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 받았던 이 북한과 관련된 교육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독재가 진행이 됐고 세습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군사 훈련이 강화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 관련된 그런 교육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왜 우리 세대와 이 아이들 세대는 이렇게 의식에 괴리가 있을까요? 일단 세대의 경험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세대와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도 계시고 북한에 우리 친척들이 함께 존재하는 이상가족 형태를 많이 띠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쟁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전쟁의 비참함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우리의 통일의 대상이고 우리의 한 민족이라는 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만 현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북한이라는 것은 자신과 상관이 없는 멀리에 있는 타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그것을 아픔으로 경험을 하지만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는 통일의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각자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그것이 통일과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통일 관련된 교육들이 뭐 강사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위주로 교육이 된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말씀하신 그런 그 거부감이랄까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 보면 네. 통일교육이란 통일을 준비하는 상황, 준비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키우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현실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나와 다른 남을 수용하고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저는 통일에 더 적합한 교육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는 교육과 함께 국제이해교육, 민주시민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제 싸우고 있는 대상으로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국제사회에서 과연 북한이 어떤 위치에 있고 예. 통일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뭐 정확하게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일 관련해서 뭐 현재 이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근에 통일을 이룬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아이들의 통일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좀 궁금한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통독이 되기 전 소독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소독은 우리나라처럼 통일의 필요성과 의미를 일깨워주는 통일 교육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학생들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와 다른 남을 어떻게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국제교육과 같은 정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나와 다른 남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었고요. 통독 이후에 동독을 지원하고 한 국가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반공이 주가 됐던 과거의 통일 교육에서 이젠 통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와 또 이익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달라지고 있는 통일 교육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초 경기도 북부 청사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 남한 청소년, 국내 거주 외국인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등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경기 북부 통일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한반도 평화 캠프 참가자들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의 문화를 배우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행사에 참가했다. 참가자분들이 거의 다 이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이제 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열정을 심어드리고 싶어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이들이 향한 곳은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 1박 2일의 한반도 평화 캠프가 이곳에서 진행된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제가 꿈이 교사인데 이런 거 다양한 체험을 해서 애들한테 알려주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북한을 잘 알고 싶어서 참여했어요. 우리 남한의 청소년들과 북한의 청소년들 그리고 외국인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고 또 통일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한마당의 잔치입니다. 조별 활동의 첫 순서는 남북한 전래놀이 체험. 제기차기, 돌팔매 놀이 등 낯선 놀이이지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게임 결과에 따라 박수치고 응원한다. 피부색과 언어는 달라도 다양한 놀이 문화는 학생들의 마음을 여는데 꽤 효과적이다.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또 자기 고향이 된 것도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 뭔가 재밌어요.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참가자들의 마음은 통일기차 모자이크에 담았다. 아이들이 각자 그린 그림은 한반도에서 출발해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에 닿는 유라시아 횡단 통일기차로 완성된다. 통일이 되면 기차가 이제 백두산도 가고 러시아도 갈 텐데 그 통일이 되는 날을 생각하면서 그렸습니다.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통일기차. 색깔과 모양이 제각각인 작은 그림 조각이 큰 그림으로 완성되는 동안 학생들은 남북 통일이 되어야만 출발할 수 있는 통일기차의 의미를 새삼 깨닫는다. 이번에는 남북이 평화적 통일을 합의한 그날부터 1년째 되는 날을 가정해 만드는 통일 뉴스 제작 시간. 이 뉴스의 컨셉이 통일이 된 후 1년째 되는 날 보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게 해서 그게 먼 이야기만은 아니다. 통일이 당장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본인들도 지금 여러 나라의 아이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같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 싶었고, 조원 모두가 역할을 나눠 5분 길이의 통일 뉴스를 제작해야 한다. 수많은 인파들도 몰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체코부터 부산까지 이제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세계 일주 여행을 가능하게 되는 그런 걸 저희가 가상으로 홈쇼핑을 만들고 있어요. 분단의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통일 이후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은 일. 다양한 주제로 뉴스를 나누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이 아이들의 통일 뉴스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평화 캠프의 하이라이트인 소통과 화합의 시간. 참가 학생들과 관계기관의 주요 참석자가 함께 모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소통하는 시간이다. 평상시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많이 궁금했는데 그걸 누구를 이렇게 같이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의견을 듣게 돼서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가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도 이어진다. 지금 저희 대한민국, 한국이나 아니면 한국 정부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우리 통일부를 비롯해서 정부 각 부처와 또 우리 학교까지 모든 학생들도 참여해서 사실은 통일 교육도 받고. 마지막으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미완성됐던 통일기차를 완성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청소년들에겐 통일에 관해 자유롭게 대화하고 고민할 수 있었던 소중한 교육 현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통일을 만약에 진짜 실제로 하게 된다면은 이보다 많은 것들도 체험하게 되고 또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빨리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임진각. 자유의 다리를 걸으며 조국 분단의 현실과 마주하게 된 청소년들. 멈춰버린 철마와 수많은 통일 염원 리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처음에는 북한이 좀 낯설었는데 이제는 낯설지 않고 통일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꼭 통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통일을 앞둔 세대를 위한 통일교육은 말이 필요 없는 당면 과제다. 통일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만이 우리 청소년들을 통일 한국의 주역으로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다. 네, 박사님, 이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TV라든가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만 많이 전달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통일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많이 있거든요. 교육학에서는 일단 교육의 3대 주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교사, 학생, 학부모가 그 3주체인데요. 저는 일단 통일교육, 특히 이제 국제이해교육에서 그 중심에 서야 될 것이 바로 저는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통일에 관심이 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그런 정보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정보도 한계가 있고 또 학생들이 받아줄 수 있는 지적인 수준도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맞도록 맞춤식으로
국제사회를 설명하고 통일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각급 학교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이 통일 교육을 할 때 있어서 예. 제가 좀 궁금한 건, 그러면 학생들이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일 이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이제 주로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모두 자라난 청소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와닿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가 통일을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즉 우리가 지금 분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남북이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 민족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우리 민족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더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교육의 정책에 있어서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통일의 주역이 될 세대는 지금의 아이들 세대,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세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아이들이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장기적인 교육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매년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대통령이 자신의 비전에 맞는 통일 정책과 통일 교육 정책을 펼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통일 정책은 거대 담론이고 거대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별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정권을 교체할 때마다 그 연속성이 단절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이 합의해 놓은 14 공동선언, 네. 또 6.15 공동선언이 그 다음 정부에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일 교육도 마찬가지고 통일 정책도 마찬가지로 일단 일관성 있는 정책이 꾸준히 집행되어야 그 통일 교육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아직도 그 냉전 시대의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를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답답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통일 교육이 통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닌 통일을 바라보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임상순 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일의 통일 이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우리나라. 분단의 시간 70년은 한 세대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휴전선과 DMZ는 우리에게 전쟁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에게 통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통일은 몇몇 정치인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통일 교육이 어떠한 정치 이데올로기보다도 총이나 미사일보다도 통일을 앞당기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